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만 넣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당뇨병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병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혈당을 관리하며 흰 쌀밥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지 않도록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밥에 이것 한 스푼만 넣는다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흰 쌀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방법 첫 번째, 강황입니다. 카레를 좋아하신다면 강황이 낯선 식품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밥을 하실 때 넣어 드신다면 건강에 좋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커큐민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치매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동물에게 커큐민 추출물을 주입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뇌세포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들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신경퇴행성 질환, 관절염 완화, 상처 회복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의 징조가 있는 사람에게 커큐민 성분을 9개월간 복용시킨 결과 당뇨로 발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당뇨에 얼마나 유익한지 이제는 아시겠죠?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여 당뇨병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인 신장 손상도 예방해 주는데요. 하지만 강황을 사용하실 땐 일반 가루가 아닌 나노화된 가루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가루는 지용성 성분으로 신체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입자가 크고 체내에 유입돼도 대사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불과 1%가량 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인 나노화 커큐민을 활용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강황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4인분 기준으로 강황가루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고소하고 맛있는 건강한 밥이 완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강황이 물에 쉽게 드는 특성이 있어 밥주걱 대신 금속 수저를 사용하여 밥을 퍼주는 게 좋고 식사 후 설거지를 최대한 빨리 해야 노란 물이 들지 않습니다. 최고의 방법 두 번째, 식물성 기름입니다. 밥을 지을 때 기름을 넣는다고 하니 놀라신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기름을 넣은 밥은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밥에 기름이 들어가면서 젤라틴화가 일어나는데요. 즉 쌀알이 기름으로 코팅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먹게 되면 쌀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데 반해서 기름으로 코팅이 되면 전분과 지방산이 만나서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일반 전분보다 소화가 더 천천히 되며 포도당 흡수도 느려져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식물성 기름,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이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 2인분 기준 한 스푼의 기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름을 넣은 밥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먹어도 좋지만 저항성 전분을 10배 이상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름을 넣고 지은 밥을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넣어주시면 칼로리는 올리지 않고 당 수치까지 더욱 낮춰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좋은 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며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뇨는 물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 세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는 오래전부터 한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 성질은 서늘하고 천상해독의 효능이 있어 머리와 가슴에 몰려있는 열을 내려주고 체내의 독소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녹차를 밥을 지을 때 넣어 드신다면 너무나 좋은데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 따르면 녹차물을 사용하여 밥을 짓는다면 쌀밥의 항산화 성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백미 200g을 기준으로 일반 밥과 녹차 분말을 넣은 밥의 성분 함량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분말이 들어간 밥이 일반 밥에 비해서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40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리페놀은 암세포 억제, 심혈관 건강, 치매 예방,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녹차밥은 향긋한 향을 더해주면서 일반 밥과 같은 식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드시는데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쌀 2인분당 1티스푼 정도의 녹차 분말을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 녹차 티백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티백으로 우려낸 물로 밥을 지어도 좋습니다. 최고의 방법 네 번째, 소주입니다. 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밥에 술 냄새가 나거나 알코올 맛이 나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외로 밥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증가하는데요. 농촌진흥청 연구팀에 따르면 쌀과 현미를 섞은 뒤 한 그룹은 물만 넣었고 다른 그룹은 물과 소주 2잔을 넣어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주를 넣은 현미밥의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17%가량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혈압을 낮추고 노화 방지, 혈당 수치 개선, 항당뇨 효능, 치매 예방 등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또한 소주를 넣으면 현미 특유의 딱딱한 식감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알코올이 섞이면서 물만 끓였을 때보다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현미에 끓는 시간이 보다 길어져서 식감도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밥에서 술맛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소주는 끓이는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밥맛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 2인분 정도에 소주 2잔, 4인분은 소주 3, 4잔 정도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더 부드럽고 건강한 현미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 다섯 번째, 귀리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귀리는 영양가와 다양한 활용 방법으로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귀리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수용성 섬유질 덕분에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귀리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주는데요. 또한 심장과 혈액 건강에도 좋아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탁월한 식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능도 있어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기관지염, 폐정화, 면역력 향상, 변비 예방, 여성암 예방 등 다양한 건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귀리를 밥으로 지어 먹으면 더욱 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귀리밥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귀리와 쌀의 비율을 3대7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귀리와 쌀을 각각 서너 번 정도 씻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주세요. 귀리의 꼬독꼬독한 식감이 싫다면 1시간, 쌀은 30분 정도 물에 불려주고요. 그 다음 밥을 지으면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다 귀찮고 그냥 흰 쌀밥을 걱정 없이 먹고 싶다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하신다면 흰 쌀밥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 식혀 먹는 것인데요. 같은 밥이라도 갓 지은 밥보다 식힌 밥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쌀알
쌀알 속 탄수화물을 이루는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면서 말랑말랑해지는데요. 이렇게 말랑해진 전분은 소화 효소에 잘 반응해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이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과정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식사 후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밥을 식혀 드시면 저항성 전분 상태로 변해서 소화와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찬밥을 드시는 것이 당뇨 관리에 좋다는 건데요. 그런데 찬밥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밥이 한번 저항성 전분 상태로 바뀌면 다시 열을 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데워 드셔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밥을 식힌다고 해서 바로 냉동 보관을 하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냉동 보관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얼리지 말고 따뜻했던 밥을 실온에서 식힌 후 얼려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꿀을 이렇게 먹으면 관절염을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꿀은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될 만큼 몸에 좋아서 염증은 물론 심장병 예방, 동맥경화,
노화 방지에 너무나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4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레시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계피입니다. 요즘 들어 손발이 저리거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계피와 항균, 항염작용을 하는 꿀이 만나면 지긋지긋한 관절염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특히 계피가 가진 효능 중 하나가 바로 진통작용입니다. 그래서 관절통 같은 통증을 다스리는 데 좋고 손발 저림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매일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서 섭취하게 했더니 단 일주일 만에 73명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들마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절 부위의 혈액이 개선되면서 생긴 효과로 어깨나 무릎 같은 부위가 시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정말 좋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꿀과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피에 포함된 키나아제라는 효소는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데요. 한국 한의원 연구원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이 종양 형성에 중요한 인자의 발현과 활성을 억제하며 동물성 실험에서는 계피 추출물을 투여한 후 20일 내에 암 덩어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꿀 또한 뛰어난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 이상세포 생성을 막아주는 건 물론 면역력을 강화하여 암세포 억제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과 계피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두통이나 위장장애를 유발하고 심지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꿀 또한 비타민이 열에 약하므로 끓는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언제 마셔도 좋지만 특히 잠자기 전에 마시면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관절염과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줍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침이 자주 나오고 가래가 끓는 분들 계신가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답답하시죠? 이럴 때 꿀을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꿀은 천연 살균제라 불릴 정도로 항균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목에 생긴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가라앉게 해주는데요. 꿀에 들어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이 박테리아를 죽여주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기침이 개선되었고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도 꿀을 먹었을 때 빨리 완화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에 물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 또한 기침과 가래의 천연 색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그치게 하는 건 물론 폐 질환으로 결핵이나 만성 기관지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로 인해 기관지 점막에 들러붙어 있던 진득한 가래를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꿀을 무와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면역력에 으뜸인 보약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두 식품을 무꿀즙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따로 조리할 필요도 없고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먼저 무를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잘라주세요. 저는 이렇게 썰었지만 채 썰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효능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는 껍질에 비타민C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껍질째 사용해주세요. 그 다음 열탕 소독한 병에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기만 하면 기침, 가래에 효과적인 무꿀즙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의 입구를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해 주신 후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켜 주시면 무채가 꿀에 절여지면서 즙이 나오는데요. 이 즙을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무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떠서 하루 최대 3번 정도 드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우유입니다.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도 피곤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 각종 비타민, 포도당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몸이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한 분들에게 최고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 속에 좋은 성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인 각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유를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유에도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요. 이는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씩 신체 변화를 경험하실 텐데요. 깊어진 주름과 시린 뼈마디,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까지. 하지만 이런 걱정들까지도 우유를 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유 한 잔에는 칼슘과 단백질을 비롯해 무기질,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영양 보충에 효과적인 식품이 바로 우유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나타나면서 더욱 인기가 좋아졌는데요.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3잔의 우유를 마시는 노인은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의 수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뇌에서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뀔 때 방출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와 꿀을 특별한 레시피도 필요 없이 따뜻한 우유에 꿀을 조금 타서 드신다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건 물론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더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실천해보세요. 최고의 궁합 네 번째, 마늘입니다. 요즘 들어 의욕이 떨어지고 자꾸 피곤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꿀에 함유된 당분은 단당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기력이 없을 때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하는데요. 그 효능이 너무 좋아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올림픽 경기를 할 때마다 꿀물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마늘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데요.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약해진 내 몸에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한데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항암식품 1위로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이 효능은 모두 마늘 속 핵심 성분인 알리신 덕분인데요. 알싸한 맛이 특징인 이 성분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살균력 또한 아주 강력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꿀은 설탕에서는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티아민이 풍부한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10배에서 20배가 더 높은 알리티아민으로 변하는데요. 영양제 중에 아로나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피로회복제로 알리티아민과 비타민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거나 피곤할 때 꿀과 마늘을 드시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은 천연 당분이라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 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요.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거나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꿀을 자주 드시면 눈이 충혈되거나 혈압,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피로 회복에 좋은 꿀 마늘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깐 마늘을 찜기에 넣고 10분간 쪄주세요. 마늘을 쪄주면 특유의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할 뿐만 아니라 위장의 부담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키친타올 위에 올려 함김 식힌 후 수분을 제거해 주고요. 완전히 건조된 밀폐 용기에 마늘을 넣고 잠길 정도로 꿀을 넣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 마늘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고요. 마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6알 정도씩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단감을 먹고 당뇨에 걸리고 온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감은 예로부터 신선들이 마시는 달콤한 물이라 여겨질 만큼 눈 건강, 성인병 예방, 면역력 강화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단감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감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당뇨가 있는 분입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GI 지수입니다. 특히 혈당이 높은 분들은 GI 지수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입에 달다고 느껴지는 음식일수록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단감의 GI 지수는 37로 단맛에 비해 의외로 낮은 과일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좋아할 수는 없는 게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의 비율이나 흡수 속도 등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탄수화물인데요. 심지어 탄수화물 중에서도 과당, 포도당 등 단순당이 많아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되고 먹으면 금방 에너지원으로 변환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기 때문에 맛있다고 자주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곶감이나 홍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GI 지수가 단감보다 더 높습니다. 곶감의 경우에는 단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GI 지수가 50 정도로 높아지고 홍시의 경우에도 빠른 소화 속도로 인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과일입니다. 그러니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거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여러 개를 먹기보다는 절반 이하로 드시고요.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2시간 정도 이후에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우유입니다. 요즘같이 날이 쌀쌀해지면 감기 같은 감염 질환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감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단감은 감기 예방에 유익한 과일로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건 물론 이미 감기에 걸렸을 때도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단감 100g에는 무려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이는 귤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성인 일일 권장량의 절반이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흡수되면서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시력을 보호해주고요. 자외선으로 인한 눈 내부의 세포 파괴를 막아줘서 시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단감에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 우유는 기관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비위가 약한 사람이 감, 우유, 그리고 꿀을 섞어 먹으면 증세가 호전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알려진 방법입니다. 또한 우유의 단백질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감의 사포닌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칼슘 흡수율이 감소하고 오히려 뼈에 있는 칼슘의 용출이 활발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칼슘 섭취량까지 부족하면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칼슘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때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드시면 이런 걱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이 냉한 사람은 따뜻하게 데워 마시거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우유 대신 두유나 다른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감과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여기에 꿀을 추가하면 더욱 풍부한 맛도 챙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많이 먹게 되는 고구마 단감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단감의 풍부한 탄닌과 고구마의 당분 때문입니다. 이 두 성분이 몸속에서 만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침전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장기간 섭취했을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위궤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어서 단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두 식품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감을 드시면 좋습니다. 단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가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감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 단닌은 혈중 지질과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서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어서 암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견과류를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특히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단감과 견과류를 함께 먹는다면 지방 성분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견과류의 고소함과 단감의 달콤함이 더해져서 포만감을 높여주므로 자꾸 살이 쪄서 걱정이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두 식품을 찜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의 윗부분을 잘라줍니다. 그 다음 속을 파주고 견과류와 파낸 감을 볶아주고요.
감 속에 볶은 견과류를 넣어주시고 찜기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쪄주시면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과 단감을 함께 먹으면 생각지도 못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두 식품 모두 탄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탄닌을 적당량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해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장 속에서 지방과 결합하여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 소화를 방해합니다. 이는 변비를 유발하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또한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흡수가 저하되면 빈혈을 유발하는데요. 그래서 도토리묵과 단감을 함께 먹으면 두 식품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더해져서 그 효과가 배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는 따로 섭취하거나 감의 하얀 심지에 탄닌이 많으니 제거하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게입니다. 게와 단감을 함께 먹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처럼 건강을 망친다는 정보가 많은데요. 특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더 심각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바로 조선 20대 왕인 경종이 게장과 감을 함께 먹고 죽었다는 풍문인데요. 하지만 과거 문헌에 나온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게와 감은 제철에 나오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상한 게와 단감을 동시에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을 요인해 두 식품이 상극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희대 한방병원의 한 교수는 게와 단감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요. 또한 게는 지금도 식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상한 게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그렇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게와 감 둘 다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한 체질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게를 즐겨 드셔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은데요. 게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칼슘, 철분, 아연, 칼륨 등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치매를 예방하고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위장이 튼튼한 체질이라면 게를 먹고 후식으로 감을 즐겨 드셔도 건강에 좋습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끓여야 암세포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전자나 냄비를 사용하시지만 생강의 관절염 완화, 항암 효과, 혈당 조절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끓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드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죠? 그중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효능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인데요.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일수록 많이 들어있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이나 산에 노출되었을 때 변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드실 때 이렇게 드신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압 열 처리를 했더니 초과올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가압 열 처리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집에 있는 압력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압열 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압력밥솥은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강 속의 진저롤과 초과올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니 앞으로는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생강만 넣었더니 밍밍한 게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함께 넣으신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레몬과 생강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포함은 물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의 핵산을 공격하고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호흡기에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신체의 자극과 붓기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진통제로도 작용합니다. 여기에 레몬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기관지에 들러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인후통, 편도선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신경과 기분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과 함께 끓이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파를 한 줌 정도 넣어준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파 뿌리는 청백근이라 불리며 추위로 인한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약을 먹기 힘든 임산부에게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잎과 줄기보다 2배 이상 많아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글루코키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파의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로 인해 체내 염증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효능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 생긴 오한 발열을 해소시켜주는 건 물론 소화기관 문제로 인해 구토, 울렁거림의 증세도 없애주고요. 식욕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요 단백 농도를 줄이며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배출되는 콩팥 손상을 예방해 주고요.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파를 다듬을 때는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하셨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관절이 아프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생강 2조각과 밥뿌리 하나를 넣고 끓인다면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무입니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약재인데요. 특히 생강차는 목의 통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되었는데요.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효과올 성분은 뛰어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라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데요.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리파아제가 풍부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뿌리 식품은 땅 속에 묻혀 있지만 무는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 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여 복부 백만감이나 변비를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찬 성질의 무와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조화롭게 발휘합니다. 특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무즙 반컵에 생강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또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신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 할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덜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강만 먹으면 속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추가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양기를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으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드신다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썩은 생강은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려내더라도 이미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기에 그 부분을 제거해도 효과가 없고요. 게다가 한번 생긴 발암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아무리 끓이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통 생강을 보관하신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진 생강은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준 후 냉동 보관하시거나 얼음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기도 간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